자, 여러분 경제수학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기초문제, 심화문제들 전부 풀어드릴 계획인데요. 일단 여러분 시험에 대한 얘기는 시험 전주쯤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주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여러분 3단원 기초 문제인데요. 1번, 2번, 3번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X표 친 거는 공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앞에 내용, 예제 문제, 그리고 제가 여기서 풀어드리는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4번은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지난 시험 때 제가 시험 범위로 냈죠. 그래서 이것도 안 낼 거예요. 6번, 7번 볼 거고요. 8번 안 볼 겁니다. 자, 다음부터 볼게요. 스피커를 생산하는 한 회사에서요, 일반형과 고급형 두 종류의 모델을 만들고자 한대요. 각 제품은 서로 다른 3개의 생산 라인을 경유해서 만들어지고요. 각각의 모델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각각의 생산 라인은 다른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1시간에 스피커를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A가 18분, B 라인이 24분, C 라인이 최대 10분이래요. 네. 자, 어떤 문제인지 딱 눈에 띄나요? 눈에 띄시죠? 무슨 문제예요? 부등식 영역 문제죠. 네. 1번부터 볼게요. 자, C라인에서 1시간 동안 6개 일반 모델과 5개의 고급 모델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조사해 달래요. 조사를 가능한지 보려면 계산하면 되죠. 1번 모델 6개래요. C라인에서. 그럼 1분 걸리죠. 그러니까 6 곱하기 1분. 고급 모델 5개인데, 역시 얼마요? 1분 걸린대요. 다 합치면 11분이네요. 근데 1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몇 분이에요? 10분이죠. 10분이니까 이 값이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어때요? 11분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네. 가능해요?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하다가 답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요. X계의 1번 모델과 Y계의 고급 모델 생산할 때요, 문제의 조건에 맞는 부등식을 표현하고 이 연립방정식을 좌표에 나타냈을 때 생산 가능한 영역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달래요. X계 1번 모델이니까요, A쪽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X 더하기 Y라고 할 수 있죠. 2분 걸리고 1분 걸리니까는요. 근데 A 라인은 최대 생산 시간이 얼마예요? 18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값이 1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B는요, X고 3분 걸리죠? 3Y. 이게 얼마예요? 24분. 그 다음 C는 X 더하기 Y인데 이게 얼마예요? 최대 10분. 그러니까 요 세 개의 부등식을요, 그래프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래프를 조금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X가 있고, 네, Y가 있으면은요, 이거, Y절편은 얼마예요? 18이고요. X절편은 9죠. 네, 9. 그림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일단 그려볼게요. 요거 Y 얼마냐면요, 8이에요. 8 여기 좀 찍고요. X 24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XY 전부 다 10이에요, 10. 10이니까는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보다 여러분, 2x 더하기 y가, 그러니까 y는 y가 더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면은 이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점 4개를 찾아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점 4개를 찾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0,8이랑요, 3,7, 8,2, 9,0 나오게 되면 돼요. 네. 자, 회사는 1번 모델을 생산할 때마다 2만원의 이익을, 1번 모델 생산하면 2만원의 이익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EX가 이익일 거고요. 고급 모델은요, 3만원씩 이익이 된대요. 자,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네, 요거 이익일 거 우리 여기서 필요하고 써볼까요? 얼마나 많은 1번 모델과 고급 모델 만들어야 되고, 최대 이익이 얼마인가 했으니까요. 여러분, 얘를 그래프로 그려서, 여기 어디를 만나는지 원래 수학적으로 따지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가죠. 4개의 점을 대입을 하세요. 4개의 점을 대입했을 때 3,7을 대입한 게요, 27로 가장 큰 값이 나와요. 따라서 1번 모델 몇 개요? 3개. 고급 모델 7개 만들면 되고요. 그때의 최대 이익은 27만원이라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6번 갈게요. 어느 제품의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각각 다른가 했을 때요, D가 이제 수요 함수, S가 서플라이건 공급 함수가 되겠죠. 자, 이때 P를 가로축으로 놓은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수요 공급 일치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 구해달래요. 일단
균형 가격과 수급량 먼저 구할게요. 균형 가격은, 자, 어떻게 해요? 36 마이너스 4p 제곱이 5p 20이라고 해서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p 값이 요걸 2차원에서 풀어주시면 8이나 마이너스 28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가격은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28은 안 돼요. 그래서 균형 가격인 p 스타는 8이고요. 이때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균형 수급량은 얼마요? 20 나오면 되겠죠. 네. 정의역과 치역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 P축이고요. 여기는 이제 수요 공급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얘는요, 꼭지점이 0,0이에요. 아니, 0,36이죠. 0,36 상태에서 X절표는 0 집어넣으면은 12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36, 여기 12. 요렇게 된 그래프 거고요. 여기 여러분 DP고요. SP는요, 색깔을 바꿔볼까요? SP는, 5p-20이니까요, 마이너스 20에서부터 오고 x절표는 4예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죠, 여기. 네. 요게 SP. 그리고, 네. 요 점이 얼마예요? 8,20이 되는 거죠. 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 달래요. 그러니까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함수를 제대로 다시 표현을 해볼까요? 왜냐면 구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dp 함수는요. dp 함수는 나머지는 다 0으로, 이 뒤는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36-4p 제곱 어디요? 0부터 12까지는 이렇게 가고요. 12보다 커버리면은요. 네, 0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6이 0부터 12까지 네, 0보다 큰 쪽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0보다 큰 쪽. 치역은 0에서부터 36. 네. 그럼 치역을 표현하려면 dp는 dp 0에서부터 36.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수요함수는 수요량이 0보다 크게 잡아야 되니까, 크거나 같게 잡아야 되니까요. 정의역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 칸이 없으니까 여기로 갈까요? SP는요, 어때요? 여기 지금 4부터 가야 되잖아요. 0에서부터 4는 어떻게 가야 돼요? 0으로 가야죠.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네, 0이에요. 어디요? 0에서부터 4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4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면 되죠. 실수는, 정의역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는 거고요. 치역은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되겠네요. 자, 7번 볼까요? 7번은요, 회사의 이익이 0이 되는 점을 이 회사의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대요. 어떤 회사의 총수입 R과 이 회사의 비용 C는 각각 다음 함수로 주어진대요. R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C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X는 하루에 생산되고 팔리는 제품의 수를 나타내고 수익과 비용은 원하래요. 이 회사의 손익분기점을 구해달래요. 여러분, 손익분기점은 언제예요? 펜 다시 바꿀게요. 손익분기점은 RX와 CX가 같을 때죠. 네. 그러니까 두 개 같을 때니까 갖다가 놓고 푸시면 3500X는 1750000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요, X는 5000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생산되고 팔리는 제품 수니까 5000개가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죠.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익을 얻으려면 RX가 CX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쵸? 아니면 이게 커버리면 이익이 낳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풀었잖아요. 네. 5000보다 크니까 5000개 초과 아니면 5001개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심화 문제로 갈게요. 심화 문제는요, 6번 빼고, 6번을 제외하고, 다 풀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어느 가전제품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요, 물음에 답해달래요. DP, SP,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 구해달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 그럼 계산하면 되죠. 네. 균형 가격, 균형
DP는 SP가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니까요. DP는 SP. 이거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아질 때 얼마예요? 4000 마이너스 400p. 그 다음에 500p 마이너스 500. 그러면 900p가 4500이죠. 그래서 p는 5. 그 다음에 수급량 P스타가 5라고 하면 되고요. Q스타는 5를 아무데나 대입하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2000이 되겠죠. 균형 수급량 2000이에요. 여기 1번. 자, 2번은요. 정보가 공급자에게 재화단위당 T1의 물품세를 부과한다고 한대요. 이 경우 물품세 부과로 인해 공급자는 재화당이당 시장 가격을 P에서 재화당이당 지불금 T를 뺀 나머지를 수령하게 된대요. T가 0.9일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을 구해달래요. 새롭게 공급되는 게 T1의 물품세가 부과되면 혹시 기억나세요? 제일 간단하게만 푸는 방법. P-T였었잖아요. P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P자리에 좀 이따 쓸게요. P자리에 P-T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대신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P-T가 1보다 크거나 같고 P-T가 1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요. P가요. 1 플러스 T보다 작고요. P가요. 1 플러스 T보다 똑같은 거 쓰고 있어요. 네. 요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네. 이때 여러분 언제예요? T가 0.9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새로운 S'(이라고 둘까요? S' 함수가 되는 거예요. S'(P의 함수가 되는 거죠. 뭐 합성함수로 봐도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0.9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S'(P는요 500에 P-0.9 마이너스 500 언제요? P가 0.1보다 클 때죠. 더하니까 1.9보다 클 때. 네, 1.9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1.9보다 P가 작으면 제로예요. 자, 그래서 균형수급만 구해달라고 했으니까요. 계산하시면 돼요. 500P에다가요. 마이너스 450이니까 마이너스 950이죠. 이게 4000 마이너스 400P면 돼요. 그래서 그럼 900P가요. 900P가 넘어가니까 4950이죠. P가요. 5, 4, 5, 5.5가 나오네요. P스타가 5.5. 그러면 Q스타는 대입하시면 되죠. 1800.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경제는요. 일주일간 52시간을 일해서 43만 5천원을 받는데요.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되는 모든 시간에 대해 50% 초과 근무 수당을 받으니까요. 이 임금 얼마냐? 이 임금을 X라고 둘까요? 그러면 여러분 초과 임금은 얼마예요? 50%니까 X에다가 50%, 0.5X를 더하니까 2분의 3X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40시간은 정규 임금을 받고 나머지 얼마예요? 52시간 일해서 했으니까요. 12시간이죠. 이건 초과 임금을 받은 거예요. 이게 43만 5천원이면 되겠죠. 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X는 얼마죠? 7,500원이 나오면 돼요. 네. 자, 그럼 3번은요. 그림 어떤 상품의 수요와 공급 함수고요. P를 가로축으로 놓은 그래프래요. 이거에 대해서 P에 대한 1차 함수 나타날 수 있는데요. A, B, C, D는 양수래요. 자, 두 함수 QD와 QS의 그래프의 교점 A가 제 1사보면 여기에 있을 때 시장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된대요. 이게 결정되기 위해서 요거의 관계를 조사해달래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A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1사분면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점에 X좌표와 Y좌표가 있겠죠. 그럼 그 두 개의 요 좌표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겠네요. 1사분면이니까 같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0보다 커질 수 있는지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뭐부터 칠까요? 이 점을 여러분 P랑 Q라고 둘게요. 점을요. 그러니까 P도 0보다 큰 걸 찾아야 되고 Q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P 어떻게 구해요? P 두 개 하나 갖다 놓으면 돼요. 네, XY라고 생각하고 그냥 먼저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P로 묶어주면 B 더하기 DP는 A 더하기 C니까는요. P는 B 더하기 D분의 A 더하기 C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양수네요. 그러니까 양수 조건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Q는 어떻게 구할까요? P에다가 이 값을 대입하셔도 돼요. 대입해서 여러분 Q를 찾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Q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날려야 돼요? P를 날려야 되죠. 그래서 위에다가는 D를 곱하고 밑에다가는 B를 곱해서 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교점을 Q라고 두면은요, Q에다가 D를 여기다 D 곱하면은 AD-BPD가 될 거고요. 여기다 B 곱하면 BQ는 마이너스 CB 더하기 DPB가 되죠. 더해주시면 날라가고요. 그래서 Q는 B 더하기 D 분의 A-C가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B 더하기 D는 0보다 커요. 잠깐만요. B 더하기 D AD B 더하기 D분의 제가 위를 왜 이렇게 썼죠? 위를 AD-BC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얘는 0보다 크죠. 따라서 AD-BC가 0보다 크면 되겠죠. 네. 이게 성립 조건인데요. 그럼 4번이요. 7천만원의 투자금을 갖고 있는데요. 연 9%의 총수익을 얻고 싶대요.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한 정부 보증 예금을 투자할 수 있지만 이 예금 수익률 5%래요. 근데 얘를 수익을 얻기 위해서 12%인 무보증 법인회사에 투자하고 싶대요. 목표 달성 얼마예요? 9%를 하기 위해서 얼마 투자해야 되니요? 그럼 여러분 정부 보조 예금은 X라고 둘게요. 여기다 X1을 넣었다고 치면은요, 여기 12%인 데는요 7천만원에서 X를 뺀 것만큼 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의 수익률이 얼마래요? 5%. 이거의 수익률은 12%요. 근데 이 수익률이 누구랑 같아야 돼요? 이거에다가 9%를 만들어낸 거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이 금액과 이 금액 같아야 되니까요. 계산하시면 얼마나요? 무보증회사 여기 X가요. 이거 계산하시면 3천만원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증회사에 정부 보증에 3천, 무보증에 공이 너무 많아요. 4천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자가 똑같아지니까는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5번이요. 경제학에서 감가상각이란 시간에 따라 자산의 가치 감소를 의미해요. 어떤 회사들은 자신의 자산의 가치가 해마다 고정된 총액에 따라 하락하도록 직선이 되는 감가상각을 사용하며, 하락의 총액은 회사가 자산으로 간주한 물건의 수명에 의존한대요. 이 회사가 한 대당 가격이 2,800만원인 업무용 자동차로 새 차들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요, 이 회사는 직선이 되는 감가상각을 사용하여 7년이 지나면 각 자동차 가치가 떨어진대요. 예, 이것은 매년 400만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장부 가격은 회사의 정보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이나 부채 등의 가격을 의미한대요. 각 자동차의 장부 가격 V를 그 자동차 연령 X의 함수로 나타낸 1차 함수로 구해달래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VX는 2,800만원이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얼마가 떨어져요? 2,800만원에서부터 1년에 얼마씩 떨어져요? 40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순서 바꿔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달래요. 그리면 되죠. XVX 7일 때 0이잖아요. 네, 2,800만원. 그죠? 2,800만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3년 후에 자동차의 장부 가격이 얼마냐? 3 집어넣으면 되죠. V3 구하시면 돼요. 아까 얼마요? 1,600. 그죠? 1,600만원.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달려요. 기울기 뭘 의미해요? 매년 감소되는 가격을 의미하겠죠. 왜냐면 400이니까는요. 자동차의 800, 장부의 가격이 800이 되는 시점. 그럼 VX가 80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X 얼마 나와요? 5 나와요. 그래서 5년이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뒤에 부분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단원. 네.
이게 넘기는 게 많아가지고 막 넘기다 보면 여러분이 정신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끊었다가 이거 붙이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길어졌다면 붙이기 안 하고 따로 그 한 개의 수업으로 만들어서 시청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여러분 1번 보니까는요 fx 그래프를 나타낸 거래요. 다음의 값을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해 달래요. f'이니까는요 뭐예요? 도함수예요. 도함수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때 이거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에요. 0. 그쵸? 이거 0이에요. f'0 요거고요. F2 여기 있고 F3 여기 있네요. 딱 봐도 누가 제일 급해요? 요게 1등. 그 다음에 F3이 그 다음이죠? 2등. 3등, 0이 그 다음에 거고요. 0, 0, 0, 0. 4등, 5등.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돼요. 2번은요, 생산한 Q에 대한 총 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대요. 평균 한계 비용이라. 여러분, 평균 비용은 뭐예요? 평균 비용 ACQ죠. ACQ는 정의가 CQ를 Q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Q분의 5000 더하기 1000 마이너스 500Q 더하기 3분의 2Q 제곱 하시면 되고요. 한계 비용 함수 뭐예요? C'Q죠. 네, 어떻게 하면 돼요? 1000 마이너스 500이 아니죠. 2가 내려오니까 1000Q 더하기 2Q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 생산량 Q에 대한 기업의 총 비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생산량이 10개일 때 총 비용 구해달래요. 여러분 10을 구하시면 돼요. C10 하면 5,700 나올 거고요. 평균 비용 구해달래요. 평균 비용 ACQ 어떻게 구하면 돼요? 나누면 되죠. Q분의 500 더하기 20 더하기 5Q의 제곱. 그래서 Q에다 10 집어넣으면요 AC 10은요 계산해 보시면 570 나올 거고요. 생산량이 10개일 때 한계 비용 구해달래요. C'Q가요 20 더하기 15Q의 제곱이죠. 그래서 결국 C'10을 대입하면 1520이라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4번이요. 음료수의 수요함수가 Q는 이걸로 주어져 있대요. P가 400, 500, 600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조사해 달래요. 가격 탄력성을 조사하려면 뭘 구해야 돼요? 2의 PQ를 구해야 되죠. 근데 2의 PQ는 어떻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DQ의 DP. 그러니까 Q를 P에 대해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값이에요. Q분의 P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얘를 구할게요. Q를 P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이 값은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2 곱하기 P 그냥 대입할까요? P에 2000 마이너스 2P죠. 네. 이렇게 되니까는요. 결국 얘는 P에 P 나누기 1000 마이너스 P가 나와요. 그래서 각각 P가 400일 때 2PQ는요 3분의 2고요. P가 500일 때 2PQ는 1이고요. P가 600일 때 2PQ는 2분의 3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5번이요. 수요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가격과 생산업자의 총 판매 수입의 관계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총 판매 수입과 관계, 이걸 여러분 하려면 뭘 찾아내야 돼요? 탄력성을 조사해야 되는 거죠. 탄력성 조사는 뭐 조사하는 거예요? 이거 조사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 좀 이해됐을까요, 얘를? 2의 PQ를 조사하셔야 돼요. 이걸 조사하려면 마이너스 DQ, DP 곱하기 PQ인데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이니까 2죠. 2 곱하기 그 다음에 P에 Q잖아요. Q. P의 Q. 네, 이거예요. 우리 이거 1이 되는 값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1이 되는 값은 P가 2P가 Q일 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Q 대신에 2P 집어넣으면 되죠. 네. Q 대신에 2P 집어넣으면 4P. 그러니까 결국 P가 25일 때가 가격 탄력성이 1이 될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P가 25면 2PQ가 1이에요. 그러니까 P가 25보다 작으면, 크면 어떻게 돼요? 25보다 크면 2PQ는 1보다 커지고, P가 25보다 작으면, 25 작다는 얘기는 0보다 커야 되니까 2PQ는 1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5일 때는요, 가격과 생산업체의 총 판매 수입, 가격과 수입은
뭐 불변인 거고요. P가 25가 되면은요, 25다 커버리면은 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 수입은 감소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감소하면 판매 수입은 증가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 반비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때는요,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 수입도 같이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판매 수입도 감소라고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 가격, 수입으로 보면 되겠죠. 네. 앞에 여러분 탄력적과 비탄력적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기업의 노동 투입력 L에 대한 생산함수가요, Q는 3L이래요. 그러니까 노동이 1이면 생산이 3이 늘어난다는 거죠. 노동이 1단위로 하면 생산이 3. 이 경우 평균 생산 곡선이랑요, 한계 생산 곡선의 그래프로 나타내달래요. 평균 생산 곡선은 AQ를 Q로 나누면 돼요. 그죠? AQ라는 값을 맞나요? AQ를 AQ 평균 생산 곡선, 생산함수 Q가 3L이니까요, 한계 생산.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L이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생산 곡선은 Q는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계 생산 곡선 Q도 미분하니까 L에 대해서 미분하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평균 생산 곡선이나 한계 생산 곡선 모두 3이라는 수평선의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단위 늘어날 때마다 생산량은 3이 늘어나는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요, 평균 변화를 구하나 미분 개수를 구하나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함수면은 동일하게 나오죠. 2차는요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7번 볼게요. 수요랑 Q에 대한 제품의 수요가요, 이걸로 주어져 있을 때 총 수입 함수와 한계 수입 함수를 구해달래요. 수입 함수가 뭐예요? 수입은 TR이잖아요. 그죠? PQ로 결정되죠. 그러니까 수요함수니까요, 이 가격에다가 수요랑 곱하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Q로 총 수입 함수와 한계 함수니까요, 이거 여러분 Q로 나타내면 되거든요. Q로 나타내면 P로 정리하시면 돼요. P로 정리하면 500-2분의 1 P여서요, P에다가 잠깐만요, 왜 P가 나와요? Q가 되죠. Q 2분의 1 Q. 그래서 요거 대입하시면 500-2분의 1 Q에 Q로 대입하니까는 500Q-2분의 1 Q의 제곱이 나오면 돼요. 네. 한계 수입 함수는 얘를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한계 수입 함수 MR이라고 간단히 나타내면은요, 미분하시면 되니까는 500 Q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8번이요. 수요랑 Q에 대한 기업 수요 함수가 이렇게 되고요, 평균 비용 함수는 이렇게 나타내어진대요. 자,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요랑 Q를 구해달래요. 수요 함수가 요거니까는요, P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Q 더하기 20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요랑 Q니까요, Q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야 돼서 그래요. 이거 파이 Q는 TR에서요, 뭘 빼면 돼요? 비용을 빼면 되죠. 이윤 함수라는 거는요. 그러면 얘는 판매량은 P에다가 가격에다가 수요랑 곱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요, 평균 비용이 A씨였잖아요. A씨에다가 누구 곱해요? 판매량 Q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Q로 묶여지거든요. Q로 묶으시면 P-2분의 Q 더하기 20이에요. A씨가 마이너스 Q분의 20 빼기 4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Q의 제곱 더하기 16Q 마이너스 20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2차 함수의 최대값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뭘로요? 미분해 버리세요. 예, 꼭지점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0이니까는 Q가 얼마일 때요? 16일 때 이윤이 극대화가 되겠죠. 그죠? 자, 이윤이 극대화되는 수요량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달래요.
그럼 Q는 마이너스 2P 더하기 40이고 16에서였거든요. 그러니까 2의 PQ는 마이너스 요거 미분한 거니까 2죠. 그래서 플러스 2 곱하기 P분의 Q거든요. 근데 이게 Q가 16. 그럼 P는 얼마예요? Q가 16 집어넣으면 P는 10이 나오죠. 그래서 2분의 3이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심화 문제인데요. 심화 문제에서는 네, 몇 개를 좀 빼고 보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토론 같은 문제를 시험 문제로 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빼고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번 보세요. 오른쪽 함수는 y는 f'x의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요. 극소값이 6이래요. 네,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여러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함수고요. 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요. 식을 3개 찾아내시면 돼요. 아니면 극대극소를 아니까 이게 여러분 풀이는 그 문제를 풀어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푸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그 적분도 배웠잖아요. 여러분 적분을 이용해서 풀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풀이가 있으니까 저는 다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f'x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x에요. x-2예요.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건 미분하면 3x제곱이니까 이거 3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적분하면 적분하면은요 3x제곱이니까는 x제곱, x세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6x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니까는 마이너스 12 잠깐만요 3x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6x 나오니까요 플러스 c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차항의 개수가 맞춰졌기 때문에 a는 얼마요? a는 마이너스 3. b는요? 제로죠, 그죠? c는 이제 c랑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c만 찾으면 되잖아요. 언제요? 극소가 6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극소 어디서 가져요? 증가하다가 감소했고요. 감소하다 증가했잖아요. 어디에요? 감소하다가 증가한 f2가 극소가 되는 거죠. 이 집어넣으시면 돼요. 8-4, 12 더하기 c가 극소가 6이라고 했잖아요. c 얼마 나오면 돼요? 10 나오면 되죠. 따라서 극대는 f0니까는요. 0, 0, 0, 10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2번은요. 가격 탄력성 얘기인데요. 이거는 시험 문제는 요 2번 문제는 되지 않을게. 대신에 가격 탄력성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보지 마시고요. 앞에 예제 문제, 그 다음에 앞에 이론 정도만 간단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거는 낼 수 있어요. 3번 한 기업의 비용 함수가 이걸로 주어져 있대요. 생산량이 40개일 때 한 개의 비용을 구해달래요. 여러분 한 개의 비용 어떤 거예요? MCQ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미분한 함수죠. 그래서 3Q제곱 마이너스 240Q 더하기 5000이 되는 거고요. 이게 41단계 비용 구해달라고 했으니까요. MC에 40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200이라고 나올 거예요. 생산량이 60일 때 평균 비용과 한 개의 비용을 구해달래요. 여러분 평균 비용 어떻게 구해요? ACQ는요 Q분의 C니까는요 Q의 제곱 마이너스 120Q 더하기 5000 하면 되고요. 이때 AC 60 집어넣으면은 1400이고요. MC 6000은 60은 그냥 계산하면 되죠. 위에 해놨으니까 1400. 같네요. 같게 나왔어요. 총 비용 함수, 다음 평균 비용 함수, 한 개의 비용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요. 이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달라 이건데, 총 비용 함수는요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여러분이 미분해서 그리시면 되죠. 여기를 10의 5제곱이라고 놓고 그냥 대충 그려보면은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나와요. 증가하다가 감소 잠깐 하는. 그 다음에 비용 함수랑 요 두 개의 함수를 그려보면은요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리면 되거든요. 이런 꼭지점을 찾아보시면 돼요. MC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반의 제곱 반이니까요. 그럼 40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5000에서부터 출발하면 되고 이렇게요. 그죠?
그 다음에 AC 이게 여러분 MC고요. AC는요 60이에요. 60이고 출발점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네. 이건 좀 더 급하게 올라오면 되고요. 그래서 이들 관계를 설명해라 그랬는데 어때요 여러분? 출발점은 같은데 꼭지점 여기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AC가 더 높아요. 그리고 이 점을 통과하게 되면 MC가 더 진각폭이 높게 되죠.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은요 평균 비용 곡선의 꼭지점을 지나면서 평균 비용이 감소할 때 평균 비용보다 작고요. 평균 비용이 증가하면 평균 비용보다 커진다. 이 정도는 간단히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 보고 뭐 기울기라든지 아니면은 그래프의 값 정도 분석해 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4번이요. 초콜릿에 대한 수요 함수, 공급 함수 QD랑 QS가 있는데요. 초콜릿의 몸에 좋다는 학설이 발표되자 초콜릿에 대한 수요 QD가 늘어났어요. 일단 여러분 1번은요. 최초의 균형점에서 초콜릿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달래요. 일단 여러분 가격 탄력성을 구하려면은 P랑 Q를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2P 이렇게 되면은요. 결국 P는 2고 Q는 6이거든요. 그래서 수요 탄력성 이 PQ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QD 얘를 기준으로 가야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Q분의 P니까는요 Q분의 P 그래서 3분의 2 나오면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 새로운 곳이 돼요. 새로운 거니까 14-2P로 봐야 되죠. 네, 그럼 P가 이런 분수가 나와요. Q는 3분의 22 따라서 여러분 2분의 PQ는요 이 함수죠. 이 함수를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기울기는 같네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니까 이거예요. P분의 Q 3분의 22 3분의 10 그럼 3이 날라가죠. 그래서 11분의 10 탄력성이 어때요? 좀 커지고 있죠? 그죠? 네, 여러분 3번은요 현지 초콜릿의 가격이 3,300원에 판매되고 있을 때요 초콜릿의 가격이 조금 내려갔다면 총 수입이 증가할지 또는 감소할지에 대해서 결정해 달래요. 이거 계산할 때 여러분 제가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 공급 함수, 아니 수요 함수가 원래 수요 함수일까요? 변경된 수요 함수일까요? 잘 모르겠죠. 그쵸? 이거 저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제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우리는 그 초콜릿의 새로운 증가된 함수로 계산을 해 볼게요. 증가된 함수로 계산을 하면은요, 3,300원이니까 단위가 1,000원이잖아요. P가 여러분 3.3이에요. 3.3일 때 계산 2PQ를 계산해 주시면 네, 2PQ를 계산하면 2 곱하기 이게 여러분 14에서 6.6을 빼면은요 7.4거든요. 7.4에 3.3 그래서 여러분 이게 1보다 무조건 6.6이니까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으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EPQ가 1보다 작으면요 비탄력적이에요. 네, 비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인 경우는 어때요? 가격이 올라가면은요 수입은 증가해요. 비례죠. 가격이 내려가면 수입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조금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으니까 총 수입은 어떻게 돼요? 감소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5번은요, 이거 제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토론에서 결론은 없는 거여서, 네, 이것도, 풀지는 않을게요. 네. 여기까지 일단 진도고 요 내용 안에서 이제 문제를 내는 거고요. 어쨌거나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예제 문제, 그 다음에 제가 풀어드렸던 문제, 거기에 여기가 이제 미분이잖아요. 미분에 대한 문제를 추가로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올해 그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에 있는 미분 문제도 네, 해당 범위가 된다고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안내를 드릴게요.